이럴 때는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게 이런 문제들이 늘 조금씩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댓글에 대한 답변 영상인데요. 한 분 한 분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서 좀 답변이 필요할 만한 것들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현호김님. 강남 압구정동역 근처에 대지 60여 평, 30년 된 4층 건물을 공동 소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4년 소유 기간 중 공실이 거의 없었고 공동 소유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팔고 싶어 하는데 저는 팔지 않고 적당히 리모델링해서 계속 보유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베이비부머 세대이자 은퇴자입니다. 이분은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뭐 이 정도 되신 것 같고 왠지 느낌은 댁도 근처이실 것 같네요. 이제 공동 소유하신 분이 팔고 싶어 하고 본인은 갖고 싶어 한다면 이럴 때는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게 이런 문제들이 늘 조금씩 있어요. 언제 사서 언제까지는 갖고 있고 언제 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14년을 소유했기 때문에 두 분이 사이가 좋았으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또 왔고 한 분은 팔아서 그걸로 뭘 하시려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그거에 따라서 이걸 파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팔아서 난 이 돈으로 쓸 거야, 뭐 자녀한테 줄 거야, 아니면 난 뭐 해외 이민을 갈 거야, 뭐 상황이 있겠죠. 근데 난 이거 팔아서 좀 더 큰 건물로 가고 싶어. 그러면 두 분이 사이가 괜찮다면 크고 좀 더 좋은 건물로 같이 넘어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게 아니라 자금을 본인이 뭔가 써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그걸 사는 거예요. 그 지분을. 근데 내가 그 돈은 없지만 팔고 싶진 않다 이런 상황일 것 같거든요. 이게 요 정도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혼자 막 유추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기서 월세가 지금 얼마가 나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출이 있는지, 대출 이자를 얼마를 내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로 생활비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사실 쉽게 말하면 깜깜이 그 상태에서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그런 상황을 모르고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요 분이, 친구분이 뭐 같이 갖고 있는 분이 팔아서 건물을 좀 더 괜찮은 걸 사려고 한다면 그런 거는 그 상황이라면 한번 팔아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그분 지분을 사는 거. 근데 자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출이 없으면 대출해서 그거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대출은 또 최대한 있고 돈이 없다, 이러면 집이 어떻게 돼 있는지, 뭐 다른 걸 갖고 있으면 그걸 팔아서 이걸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다른 건물로 넘어간다면 그거는 뭐 한번 해보시는 거, 그리고 본인이 여유가 된다면 그거를 뭐 갖는 거, 그리고 압구정동역 근처에 65평, 30년 된 건물, 이거 제가 다 뒤져서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거 답변하려고 그렇게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시거나 사실 이런 거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는 상담을 오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일단은 제가 앞서 말한 그 상황이 맞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9 석재환 SD62님. 이분의 질문은 꼬마 빌딩에서 거주용과 근린생활시설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면 더 상세하게 질문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고기가 맛있어, 돼지고기가 맛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위마다 다르고 언제 도축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느 나라 산인지, 무슨 먹이 갖고 키웠던 건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소, 돼지 무조건 나눌 수 없듯이. 이것도 사실은 그래요. 꼬마 빌딩 거주용과 근린생활 위치마다 달라요. 이게 제 대답이에요. 입지마다 달라요. 근데 크게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람도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 취향. 사람들이 다 돼지고기보다 소고기 비싸니까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취향이 돼지고기야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냥 틀에서 제가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해드린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린생활에는 상가나 사무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거는 이제 사람이 사는 집으로 쓰는 거고, 그러면 근린생활의 상가나 사무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앞으로 더 미래 시대에는 경기의 영향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밖에 나가서 소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지금보다 좀 줄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임대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주거형이 좀 더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크게 꼭 나눠야 한다면. 그런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상가나 사무실도 위치가 괜찮으면 제가 앞서 바로 위에 얘기했던 압구정동 근처 첫 번째 질문자, 그분 14년 동안 공실이 거의 없었다고 하잖아요. 거기도 이것도 상가나 사무실로 임대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치가 괜찮다면 근린생활, 뭐 상가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크게 봤을 때는 거주가 임대 안정성은 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유리라는 것도 금액적으로 유리도 있을 거고 임대 안정성의 유리, 뭐 임대를 용이하게 하는 거에도 유리인데 임대에 대해서는 얘기했으니까 금액적인 부분 이것도 뭐 정확히 뭐 몇 다시 몇 번지 몇 다시 몇 번지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훈채널님, 거리상으로 가까운 성수동 신축 빌라 그리고 하계동 구축 아파트 뭐가 나올까요? 같은 평수 조건이면 역세권 85제곱미터 신축 같은 조건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성수동의 신축 빌라가 어느 위치인지, 하계동 구축 아파트는 어떤 건지, 여기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상담을 통해서 할 때 뭐 상담 오시는 분들이랑 만나서 상담을 할 때는 본인의 상황이 어떻고 본인이 보고 있는 매물이 어떠한 거고 본인이 거주하는 집, 갖고 있는 부동산들, 눈여겨보고 있는 것들 이걸 정확한 위치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해드리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저게 나을 것 같아요. 성수동 신축 빌라가 만약에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수동 신축 빌라 중에 별로 안 좋은 거를 본인이 택할 수도 있어요. 하계동 구축 아파트 좋다고 했는데 그거에서도 별로 안 좋은 컨디션의 집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나쁘다고 했는데 얘가 더 좋다고 했고 얘가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이것 중에서도 또 괜찮은 게 있단 말이에요. 답변하기 어려워요. 이건 정확히 모르고. 예를 들면 저 열나요. 감기일 수도 있고 그냥 사우나 갔다 와서 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확히 보고 진찰을 해봐야 하는 거지 이 상태로는 사실은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실 거면 완전히 상세하게 본인에 대해서 싹 다 쓰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산, 부동산을 어디 갖고 있는지, 어디 사는지, 예를 들어서 자가라면 언제 샀고, 얼마에 샀고, 그리고 지금 시세가 얼마고, 대출은 얼마 했고, 대출 이자 얼마 내고 있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다 그러한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어디에 해봤고,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고, 얼마를 모으고 있고,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거 완전 구체적으로 쓰시면 제가 그건 답변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딱 뭐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름 하늘님의 질문인데요. 현재 건물 가격이 근래 몇 년 아파트 상승분 대비 싸지 않나요? 30억짜리 아파트 대비 30억짜리 건물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거 아닌가 궁금하네요.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몇 년 동안 많이 올랐죠. 그러면 그 금액의 건물 가격이 오른 것보다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지 않았나? 건물은 이제 저평가되지 않았나? 이 말씀인데 이것도 지역에 따라 달라요. 말씀하신 여건의 지역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 동네는 30억짜리 아파트 올라간 게 건물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 그러면 건물이 무조건 싼가? 모든 가치는요. 가격이 말해줘요. 거기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그 건물 가격이 안 올랐다는 거는 그 건물의 가치가 그만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대인 경우 아니면 비슷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가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저평가라는 단어는 사실 부동산에서는 있기 어려워요. 왜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30억짜리 집 있어요. 건물 있어요. 뭐 어떤 부동산 있다고 칠게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평가라는 말 좋잖아요. 그렇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평가. 내 거 30억인데 28억에 팔 수 있을까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평가라는 단어 쓸 수 있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말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저평가라고 생각해도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이 정확한 가격이고 그 가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아파트 값이 같은 금액에서 더 많이 올랐고 건물이 별로 안 올랐다. 이 지역에서는 그냥 이 가격인 거예요.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사라황님. 너무 부동산에 무지했던 과거가 아쉽습니다. 애가 셋인데 학군과 먼 곳에 집이 있어서요. 싱글이신 송장님도 학군의 중요성을
가로 열고 부동산 전문가시니 당연하시겠지만 가로 닫고 이렇게 잘 아시는데 무슨 소신 고집하며 자연환경 여유로움 생각하며 은평구에 집을 구매해서 아이들 어릴 때는 여유롭게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뭔가를 살 때 지금 잘 쓰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모든 물건은 옷, 뭐 어쩌고저쩌고 자동차 뭐 지금 쓰기에 맞는 걸 산단 말이에요. 사서 1년 쓸지 2년 쓸지 뭐 3년 쓸지 대부분의 물건들은 몇 년 못 써요. 그쵸? 비싼 거 뭐 100만 원 넘는 거 핸드폰 사서 뭐 5년 10년 쓰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쓰기 편하면 돼요. 근데 부동산은 1, 2년 쓰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내가 이걸 10년은 갖고 있을 것 같다. 15년, 20년 갖고 있을 것 같다. 이거에 따라서 그때 빚을 발할 수 있는 여건의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편한 거 물론 좋죠. 근데 지금도 편하고 나중에도 편한 거를 사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을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아이를 낳고 애가 커가는 건 당연하고 그럼 얘가 학교를 가게 될 거니까 그럼 내가 그때까지 살 거라면 얘가 학교 갈 수 있는 위치에 집을 사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선택 못하냐? 거기 비싸거든요. 거기 비싸고 하려면 내가 부담되고 대출도 해야 되는데 대출 이자도 내가 좀 감당하기가 좀 그렇고 하다 보니까 에이 아직 애들은 어린데 뭘 우리 둘이 살기 편하고 우리 뭐 유치원이나 이런 건 근처에 있으니까 내지는 뭐 친정이 가깝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댁에 가까워서 애들 케어해 줄 수 있는 내면 됐지 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집을 사는 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충분한 뭐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살면서 여기에 집을 소유해 놓는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살고 아니면 여기를 매매를 해 놓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일로 갈 수 있게 뭐 당장은 못 사지만 시간 지나서 뭐 여기서 좀 살면서 여기에 집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지금 현재 외국 거주 중이고 2년 뒤 귀국할 예정인데 그때는 아이들 고려해서 강남으로 들어갈까 고민 중인데요. 부동산 유튜브 많이 보다 보니 전세 살면 집주인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 월세를 살아야 투자가 가능할 것 같은데 또 월세가 적지 않아 부담도 되네요. 많이 오른 이 시점에서도 매매가 되고 있긴 하겠지만 무리해서 매매하는 게 전세나 월세보다 나을까요? 물론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은평구 집 처분에도 대출해야 매매는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내용만 보고 얘기해드린다면 사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고려해서 강남으로 들어갈까 고민이라는 얘기는 애들이 학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5, 6년은 거주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강남에 계속 거주할지 아니면 다른 데를 갈지 아니면 다시 해외에 갈지에 따라 또 상황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라면 장기로 여기를 거주를 할 거고 어디로 간다고 하더라도 강남에 집 있는 게 다른 데 가기에 도움이 되면 됐지 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 저는 매매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분도 해외에 있으시네요. 지니킴님,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요. 강남 개포 4단지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중이라 다 지으면 팔고 재테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무엇에 하는 게 좋은지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와. 어디에 무엇에 하는 게 좋은지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에 무엇인지 말씀할 수가 없죠. 이렇게 질문하실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턱대고 뭔가 지금 이 정도면 어디에 뭐 이거 사시면 되고요. 뭐 건물을 요거 그거는 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왔을 때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도움이 되기도 어렵고 답변하기도 참 어렵네요. 어찌됐건 다 읽어본다면 4단지에 25평으로 분양받았는데 월세를 받으려고 작은 평수를 받았는데 좀 후회가 됩니다. 가로 열고 이제 죄송합니다. 분양이 아니고 조합원입니다. 84제곱을 받아야 했는데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이런 정도의 제한된 정보를 주고 저한테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글들이 많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상세하다면 답변해 줄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분양을 조합원으로 했는데 얼마에 들어갔고 얼마에 팔면 그게 세금 내고 얼마가 남을지 그래서 그 금액으로 뭘 할지 정도는 적어도 얘기가 돼야 그 금액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래도 뭐 큰 틀은 얘기할 수 있는데 상상을 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린다면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거기 계속 거주하면서 이거를 재테크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들어올 생각이 있다는 건지,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다면 또 향후에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제가 답변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나는 캐나다에 쭉 살고 있고 자녀들도 한국에 다시는 안 들어오고 나는 이걸 갖고 재테크를 한다면 이걸 가지고 당연히 건물 사는 게 맞죠. 강남에 뭐 꼬마 빌딩을 산다,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자금이 또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할 것 같아요. 미엘님, 꼬마 빌딩 오피스텔이 수익형으로 괜찮을까요? 아파트는 월세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셔서 시세 수익으로 빌딩이나 대형 빌딩 차이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세 수익이 만약 아파트가 아닌 꼬마 빌딩을 5억을 매매했는데 6억 5천만 원, 7억 이렇게 올랐으면 파는 게 맞나요? 더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는 거니까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이 글 쓰신 미엘님 좀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알기가 좀 어려워요.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요거는 답변을 일단 해드릴게요. 꼬마 빌딩을 5억에 매매했는데 6억 5천만 원, 7억 이렇게 올랐으면 파는 게 맞나요? 더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해드린다면요. 꼬마 빌딩은 보유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지고 있기 위해서. 월세를 받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세가 필요 없거나 내가 뭐 목돈이 필요할 때 매매를 하는 거지, 뭐 5억에 샀는데 6억 5천 7억 올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판다고 한다면 그렇게 팔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샀어요. 월세가 뭐 200 나온다고 칠게요. 근데 6억 5천 7억 됐어요. 그거 팔면 1억 5천 2억 남았잖아요. 그렇죠? 세금 내야겠죠. 복비 내야겠죠. 갖고 있는 게 나을 거예요. 더 좋은 건물이 나왔는데 내가 그 사이 모은 돈이랑 합쳐서 살 수 있어. 근데 이거 내 거보다 저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팔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시세 차익을 하기 위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받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고 그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서 건물을 사는 건데, 요게 얼마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걸 매도를 한다? 그거는 그런 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예훈님. 이번 가격 조정기 때 압구정 구현대를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했는데요. 앞으로 재건축이 힘들 거라는 예상 가운데서 압구정 현대는 가격이 계속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압구정 현대를 어떻게 보시나요? 말하신 것처럼 재건축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어요. 실거주를 언제 하고 싶으신데요? 그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러니까 실거주를 목적으로 했는데 난 실거주를 지금 압구정 현대인 상태에서 들어가서 살 거다. 아니면 나중에 재건축 되고 나서 살기 위해서 미리 사놨다.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질문하신 게 아니니까 답을 뭐 미룬다고 하고, 그리고 압구정 현대만을 본다고 치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입지가 저는 80% 90%라고 보거든요.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가 8, 90%예요. 근데 임대료는 그것과 다르죠. 왜? 입지가 너무 좋은데 건물이 허름하면 월세 별로 못 받으니까. 주위에 있는 새 건물에 비해서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근데 입지에 따라서 월세가 어느 정도가 정해지는 거지, 건물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압구정 현대의 위치는 저는 뭐 매우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낮아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정책 방향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거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원래 그래왔던 거죠. 근데 그 입지의 가치가 재건축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뭐 아예 안 된다고 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닌데 압구정 현대의 가치가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황 소장님, 좋은 정보,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소견 엿듣고 싶습니다만 딱 집어서 강남 역삼 자이 84타입 25억 정도 하죠. 지방 부산 해운대 LCT 약 25억에서 28억 합니다. 5년 뒤 어디가 더 상승폭이 클까요? 참고로 부산 살고 있는데 강남권으로 이사 가고 싶은 일입니다. 자영업으로 월 순수익이 1,000에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생활 수준 인프라가 강남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더 좋죠. 그리고 근데 좀 신기하네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으신데 강남으로 이사 오셔도 그 자영업이 유지가 되시는지 그건 일단 궁금하네요. 어찌됐건 LCT 25억에서 28억, 역삼 자이 84타입 25억.
아마 제 생각에 이 질문하신 분이 본인도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딱 잘라서 얘기해 줘야지 않으니까 고민돼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LCT 일단 이 금액대가 몇 평인지 볼게요. 78평 정도 되네요. 그 금액대가. LCT 78평이랑 역삼자의 84제곱미터. 78. LCT 78평이랑 역삼자의 84 타입이면 25평이에요. 근데 금액이 같죠? 84 타입이 지금 30평을 말하시는 건지 뭐 하여간 얘기한다면 크기는 거의 3분의 1이죠? 뭐 이게 분양평수인지 몸평수인지 좀 차이 나긴 하겠네요. 어찌됐건 뭐 3분의 1이라고 칠게요. 크기가 3분의 1인데 가격은 비슷해요.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해운대 LCT가 훨씬 더 뭐 고급으로 지었을 수 있어요. 역삼자이보다 LCT가 더 새 거예요. 건물은 LCT가 훨씬 더 크고 새 거고 고급으로 지었어요. 근데 가격이 같다는 건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입지의 차이 가치가 많이 크다는 거죠. LCT의 입지 플러스 집 25억, 역삼자이 땅, 집 크기 25억, 그렇죠? 그러면 여기 땅 플러스 집, 여기 땅 플러스 집의 가격이 같다는 건데, 여기가 건축비는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건물의 가치 더 많이 클 거예요, 여기보다. 건물만 봤을 때는. 근데 가격이 같다는 건 여기에 땅의 가치가 얘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감가상각, 땅의 가치는 상승, 뭐 시세 상승 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땅의 가치가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보다 더 많이 올라서 얘를 상쇄하고 올라갔을 때 건물의 이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답은 뭐런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린다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니까, 부동산은 수요 공급이잖아요. 얼마짜리가 됐건 간에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요. 그쵸? 수요가 없으면 아무리 싸도 그건 가격 더 떨어질 거예요. 해운대에서, 부산에서 25, 28억 집 살 사람의 숫자랑 강남에서 25억짜리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랑 어디가 많을까요? 물론 강남이 25억 넘는 집들이 부산에 있는 25억 넘는 집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만 볼 수는 없다. 공급도 봐야지, 있는 집의 개수. 근데 이미 여기는 요 금액에 이만한 크기의 집이 이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이미 다 소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앞으로 계속 그게 이어질까요? 해당 지역에 그 정도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이거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또 제가 답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감사합니다. 부동산 생활고사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막연히 모르고 있고 뭐 부담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알아서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요.